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온라인 설명회 저는 이만기 선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 우리가요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려고 공부도 하죠. 책도 보죠. 또 여러 가지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 강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 용어가 뭔지. 그러면 설명에 가나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남들 얘기를 빨리 들을 수 있고 빨리 잘 알아들어야 전략을 세우기가 좋으니까요. 이름하여서 대입 용어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대입 용어들, 수능 관련 용어, 학생부 관련 용어, 전형 관련 용어들을 공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학교 입학에 다가가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입 용어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이제는 수능 용어 관련, 수능 관련 용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등급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탠9 그래서 스탠다드 플러스 9입니다. 9등급으로 나누는 건데 사실은 상대평가에서 흔히 쓰이는 어떤 점수 체계가 되겠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4%, 7%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 17%, 20% 나가는데 상하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등급이 쓰이는데요. 등급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정시 모집일 때는 등급은 크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걸 원용할 때 등급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도 4%고 9등급도 4%예요. 근데 주위에는 9등급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탠9 점수 체계가 바로 등급이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1등급 정도 받으면은요, 어느 대학 갈 것 같습니까? 대학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등급 받은 소위 최상위권 대학을 갑니다. 2등급 정도 받으면 인서울대학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고요. 3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지방 국공립대학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4등급 이하서부터는 우리가 대학을 좀 잘 골라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5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서울 기준으로 볼 때는 집에서 먼데 지방 기준으로 볼 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학교 레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학과 위주이기 때문에 등급에 구애받지 마시고 좋은 학과, 원하는 학과에 가서 공부하시면 아마 대상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내용은 100번입니다. 100번에는 한마디로, 뭐 지금 공식이 복잡한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명 가운데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냐가 100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번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번이 95 그러면 내가 전체에서 5등 정도 위치에 있다. 내가 전체에서 5% 정도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그 점수가 높은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100분이 85 정도가 나오면 수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100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나누어서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냐를 역산한 것이 바로 100분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위는요 언제 쓰이는 거냐면 보통 100분위는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보통 정시 모집일 경우에는요, 사실은 변환 편의점수, 그러니까 탐구 영역일 때는 100번위가 흔히 쓰입니다. 보통은 등급이 쓰이지만, 사실은 보통 국영수는 편의점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탐구는 100번위를 씁니다. 등급은 사실은 수시에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시 지원할 때는요, 표점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을 잘 봤으면 표점이 유리하고요. 고만고만하게 잘 봤으면 100번위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번위는 문제가 쉽고 어렵게 따라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냐. 내가 제일 망하는 경우 남들이 다 잘 본 시험서 내가 못 보면은요. 100번위가 확 내려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위가 의외로 강해요. 또 그런가 하면 여자대학교나 중위권 대학들은요. 국영수도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그러니까 100분위는 수시에는 별로 쓸모가 없고요. 정시 모집에서 100분위가 탐구가 중요하고 일부 여자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은
국영수도 100분위를 쓰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좋다. 근데 100분위는 남들 잘 보는 과목에서 내가 망치면 쫄딱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0분위가 뭐라고요? 예, 100분위는 한마디로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나누어서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냐가 100분입니다. 다음 변별력입니다. 변별력은요, 쉽게 말하면 줄 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높다 그러면 줄 세우기가 좋다. 변별력이 낮다 그러면 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변별력이 높으려면 문제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이 없죠. 왜? 만점자가 많다?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고득점자가 많다?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변별력은 적당해요.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고요. 너무 문제가 쉬워도 변별력이 없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변별력이 낮다 그러면 쉽다고, 변별력이 높다 그러면 어렵다로 치환되기 때문에 사실 변별력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 요즘에 국어와 수학이 어려워졌죠. 이유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수능시험 전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시면 한결 수능시험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난이도는 어려울 쉬울 리. 그죠?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 정도가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변별력이 있으려면 난이도가 높아야 되고 변별력이 없으면 난이도가 낮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불수능, 물수능 그러죠? 난이도가 낮으면 물수능, 난이도가 높으면, 즉 난도가 높으면 불수능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만점자가 많으면 뭐 문제가 쉽다. 만점자가 없으면 문제가 어렵다. 근데 난도 체크는 뭘로 하는 거냐면 보통 1등급 커트라인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난도가 좀 있구나. 1등급 커트라인이 내려가면 난도가 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쉽고 어렵고라고 하는 거는 실은 만점자 숫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볼 수도 있고 1등급 컷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 언론에서는 1등급 커트라인으로 난이도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고난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고난도지. 왜? 고자는요 2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 아시겠죠, 그죠? 가끔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지적질을 해 보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요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지금 화면 보이잖아요.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지 정규분포로 좋은 겁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예, 다음은 이제 등급 블랭크로 갑니다. 등급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떤 경우냐면 1등급이 4%잖아요. 2등급이 11%까지인데 만약에 만점자가 11%를 넘어가면 2등급이 날아가는 겁니다.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급 블랭크인데요. 등급 블랭크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잘못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온당한 체크가 안 돼요. 너무나 문제를 쉽게 내서 만점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등급 블랭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뭘 말하냐면 평가원이 문제를 잘 냈다 못 냈다가 한 방에 정의되는 게 등급 블랭크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윤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등급 블랭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블랭크가 나오면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우리가 또 볼 건 뭐냐면 불수능, 물수능 그러는데 등급 블랭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물수능이다.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인데 뭐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인데 이거 상대평가는 줄 세우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는 줄을 세우되 어느 정도가 되면 다 그 점수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성취도만 달성하면 점수를 주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영어 절대평가고 수능에서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선진국은요
대부분 절대평가예요. 근데 사실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점수를 주는 것이 절대평가다. 가중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과목에다가 비중을 가중,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과는요, 수학에다가 비중을 더해주는 겁니다. 문과는 국어에다가 비중을 더해주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요, 문과는 국어, 영어, 이과는 수학, 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깨졌습니다. 특히 요즘에 경제, 경영 이런 과들은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특히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46%가 넘어가요, 수학 비중이.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수학에다가 가중치를 둔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에 경제, 경영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뭐 수학과학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가산점하고도 좀 달라요. 가중치는 그 과목 자체에다 비중을 두는 거지만 가산점은 나중에 점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대학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국영수를 똑같이 뭐 3대1, 3대1, 3대1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국어의 비중을 10%밖에 안 주고 영어나 이런 데다가 30%확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대학은 국어에 20, 수학에 30, 영어에 30. 어떤 대학은 사회과학에 20, 어떤 대학은 사회과학에 33.3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들마다 그 가중, 말하자면 비중을 두는 것이 다른 것이 가중치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점점 이거 줄고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우리 대학에 오려고 치면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의 의과 대학은 국영수 합쳐가지고 3등급 이내. 그러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내 내신 등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지원하셔야 돼요. 내신만 좋다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지원 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는요, 무지하게 어려워서 못 풀라고 낸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점 주기 싫다. 그것이 킬러 문제. 킬러 문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풀지 말아라 라고 낸 문제가 킬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수학에서의 29번, 30번 이런 것들이 킬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 수험생들의 정신을 킬한다 그래도 킬러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쩌면 킬러 문제는 공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인데 이건 그야말로 맞은 점수입니다. 근데 원점수는 잘 쓰지 않아요. 입시에서 원점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 쓰느냐? 딱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원점수 등급 컷 이걸 때만 쓰죠.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점수는 몰라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점입니다. 표점수는요. 서열입니다. 물론 원점수는 그대로 변환하기 때문에 원점수의 그래프의 형식과 표점 그래프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전체 줄을 쫙 세웠을 때 내가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표점수입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보통 표점이 많이 정시 모집에서 쓰이기는 하는데요. 국영수는 표점으로 쓰이고요. 탐구는 100분위로 쓰입니다. 근데 표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평균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말하면 자기가 맞은 점수와 평균점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겠습니다.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보고 평균이 낮으면 다시 말하면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보면 내 표점은 올라갑니다. 몇 년 전에 국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을 때 이 공식에 의해서 했더니 만점 거의 표점 점수가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나의 표점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그 평균에 어려운데 애들이 몰려 있으면 그러니까 평균이 작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나의 표점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표준 점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려운 과목도 내가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관련 용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 용어를 하면 합격이 보인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화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요. 설명회 가서 설명을 잘 듣고 남들을 알면 훨씬 더 대학 합격의 길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용기 내시고요. 내년도에는 부디 합격하셔서 꽃피는 3월, 아름다운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